안상에 앉아 계신 연사 여러분들은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 번지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제 성격이 굉장히 솔직한 것이 장점인데 오늘은 사실상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 얼마 살질 않았습니다만 제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저희들의 인생인 것 같고, 뭐 어쩌면은 무르르듯이 여기저기 사방에 변화가 많은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 항로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무더위가 지나가면 가을이 오다시피 그 계절이 변화될 때 굉장히 그 급박해지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구미면이 선상군에서 구미면이 떨어지면서 시로 급격히 발전해가는 모습을 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30만이라는 거대 인구를 가지고 구미시 통합이 되는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다가올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적응할 수 있고, 이제는 옛날보다는 관주도 형식 어떤 상황보다는 우리 민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민이 얘기하는 것이 행정 분야에 적응이 돼서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구미와 선산에서 통합이 되면은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언론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멋모르고 도전하려니 그럭저럭 2년이 다가오면서 참 어렵구나 하면서도 보람을 가지는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측면 하에서 선산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어차피 통합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선산민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구미에서도 많은 그 회원들을 가진 어떤 단체들을 만나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되었든지 간에 통합은 어차피 해야 될 통합인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그 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좌석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선상구미가 어차피 통합이 될 것 같다면은 통합 때는 시민 단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발표하게 되고, 그 발표하게 되는 것을 지역의 지도자분들이나 행정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줌으로 해서 말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희망을 얘기하고 나면 불릴 것이고, 또 듣는 분들은 저러한 분야에서 저러한 얘기도 있구나, 우리가 그 행정을 보면서 사회 지도층으로 살면서 저러한 분야는 앞으로 통합 구미시가 되는데 될 수 있는 한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의 장이 될 줄 알고 이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장소를 마련하면서 약 한 지금부터 4, 5일 전쯤 주석을 세고 선상군의 군수님, 의회 의장님, 그리고 또 구미시장님, 의회 의장님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성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더구만요. 많아서 오늘 대거 참여를 할 줄 알고 사실상 그 좌석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비 좌석을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표를 하는 성산의 청년회만 하더라도 4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성산에서 가장 큰 청년회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농민에도 우리나라 유일의 농민 단체인 정식 성산군 지회로서 성산군의 농민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주도적인 단체인 줄 알고 있었고, YMCA 역시도 사실상 구미 시민의 모임이라고 해서 엄청난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체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부관리공단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분야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가 행정 분야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대장님, 앞으로 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고자 노력하시는 단체장 후보자님, 도의회 후보자님, 시의회 후보자님들이 사실상 빽빽히 모여들어서 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는 들어주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상 자리가 부족해서 어쩌나 싶어서 음료수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뜻밖에도 오늘 서울에서 큰 행사가 있고 광주에서 오후 5시에 엄청난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인데 민의 목소리를 꼭 듣고자 불가능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지역국회 박세지 의원님 한 분만이 아마 이 행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산 구미를 돌면서 행정관계 여러에 계시는 분들한테 민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만이 어떻게 앞으로 시군 통합이 될 때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협조 요청을 무한히 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자리가 미어 터질 줄 알았는데 전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안타깝도록 저는 오늘 몰랐습니다만 성산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각 기서 이런 분야에 또 초청이 돼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오늘 사실상 이 자리에 제 모습을 나타내시기 거의 불가능하신 상황인데도 민의 목소리를 하는데 참 어려운 행사를 하는데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서울의 행사를 끝내시고 10시 반에 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도착을 하셔서 2시 반에는 다시 광주로 출발을 하셔야 되는 박세지 위원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저는 이것으로 뵙고 멀리 오셨는데 행사는 비록 이렇게 미리 주최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 토론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이 토론회가 비록 참 어쩔 수 없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 격려서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장 좀 모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며칠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준수절 잘 보내시고 다 댕겨다 무고하시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나가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은 그동안 중앙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며칠 못 내려왔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하시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통합이 되어서 구미시와 성산시
시민들이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이 토론회를 열어서 민의의 그 소재를 정확하게 알리고 또 이것을 정책 입안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일은 참 대단히 숭고한 뜻이 담겨 있어서 사실 오전에 당정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광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정이 좀 바쁘긴 했습니다만 여기 꼭 좀 와서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이 행사의 취지를 10분 이해하시고 이와 같은 훌륭한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중국신문사 김낙헌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 회장님을 듣고 계시는 여러 간부 되시고 또 직원 되시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기관 단체의 그 책임을 맡고 계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토론회에 이렇게 조금 참여하고 계신 데 대해서도 경의와 또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그 대토론회의 광장에 적극 참 취지에 찬동하고 참여하신 데 대해서 거듭 깊은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고 시대적인 동물입니다. 또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제정했는데 이건 최근에 이거 없애자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상을 없애서 되느냐 하고 이제 많은 정치인들하고 내가 상의를 해봤어요. 그 중에는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민정계나 공화계나 민주계라고 하는 우리 삼당 통합을 한 이런 주역들하고도 얘기해보면 그 중에서 많은 그 민주계 사람들도 그건 당연히 고쳐서라도 전속시켜야 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노벨 평화상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미미하고 그 반대 여론도 많았대요. 더군다나 그 돈이 말이죠. 물론 올림픽처럼 아주 깨끗한 돈이 모아진 것도 아니고 다이나마이트 팔아가지고 모은 돈이란 말이에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지고 어떻게 평화상을 만들고 상을 만들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빈축도 많고 반대 여론은 많았지만 그 노벨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몇 사람의 사람들이 핵심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1세기, 2세기가 지나가니까 이 노벨 평화상 진짜 세계적인 평화상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낙동강물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주 실오라기 같은 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민주화라든지 지방자치시대의 이와 같은 큰 물결도 이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의미하는 가운데 오늘 대토론을 시작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한결 명랑하고 가볍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토론회를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저도 의심스럽게 아직 내 당사자들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은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 어차피 선산구리가 통합이 되는데 그러려면 정책도 위반해야 되고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참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순수하게 얘기하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분은 또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면에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자신의 주장이고 생각인데 오늘 이와 같은 취지와 참 동일한 이런 토론회가 있게 된 것을 거듭 참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의 귀한 말씀에 이 잔치가 아주 성황리에 또 결실을 잘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수고하신 김남관 회장님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면서 이건 아직 미리 나갈 상황이 못 돼 있구나 하는 첨예한 대립선상을 몇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언론사가 나서서 통합구미 시에 대해서 첨예한 문제를 언급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 마냥 순수한 미니 차원에서 먼저 마음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성산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구미에 많은 분들하고 만나지 않겠는가? 만나서 악수하고 웃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것은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생은 삶을 살아보면은 부부도 만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된 구미시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면은 이 만남을 가지고 좋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은 악연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정말 깊은 정을 드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악연으로 그 인생을 종말을 짓게 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지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배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굴복되지 않도록 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나 또 솔직한 제대로의 양심이나 또 제대로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이 사회를 잃기에는 참 많은 굴곡과 산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보니까 그래도 선산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나연수 회장님도 나와주시고 또 관계되시는 제가 얼른 뵈도 선산에서 자주 만났던 분들이 단체장 분들이 여기에 많이 그래도 섞여 계십니다. 어렵게 시작하고 지금 어려운 자리입니다만은 저희들의 이 발전을 위한 범시민 대통령회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행 관계상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되는 김낙성입니다. 사회 진행을 하는 전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우선 말씀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다녀가신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세집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감동의 말씀, 지금도 세상 가슴 깊이 얘기 전에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낙동강의 그 조그만 줄기가 큰 바닷물이 되듯이 우리 이 조그만 토론회가 이 토론회 말미암아 통합구미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도농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제 내년부터 통합구미시로 발돋움하게 됨에 있어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인식되고 있었으나 통합시 명칭을 두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제 통합된 구미시로 한마음이 된 성산구미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경북중부신문 창간 2주년을 맞아요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우선 주제 발표를 하시기 앞서 바쁘신 가운데 의견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합구미시 이정희 발족 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향토사학자 송재욱 선생님께서 의견 발표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관리공단 정석은 기업지원단께서 의견 발표를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민의
김실경 선산 농민회 회장님께서 의견 발표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YMCA 김영민 총무님께서 의견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청년회의소 김영만 회장님께서 의견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학박사이신 정선환 금호공대 교수님께서 의견 발표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통합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범시민 대토론회를 준비하신 경북 중부신문 김낙환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역 주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온 중부신문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구미 선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토론의 주제가 통합시 방향 설정 및 주된 통합시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주제는 통합준비단에서는 기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통합시 설치 이후에 방향 등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업무로서 구미시 설치 준비단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시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준비단 구성 및 임무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후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 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도로 건설, 교통망 확충, 상하수도 시설 확장, 환경 분야 및 시민복지 행정의 추진과 중복되는 행정조직 통합으로 경상비를 절감하여 투자비로 전환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같은 문화권으로서 전통문화의 개선 발전과 동일 생활권 내에서의 지역 간 이질감을 해소하며 동질성을 회복하고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업무를 시작한 통합준비단에서는 하는 일이 첫째, 기구, 정원, 인사조정, 개청 행사 준비, 유관단체 통합 유도 등이며, 다음에 자치법규 관련 업무 등을 정비하고 청사 준비, 장비, 집기 등 부대 시설도 확보해야 하며 호적 및 주민등록을 비롯한 각종 공부, 정의 대상을 파악해서 새로 발족되는 통합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계 인수 작업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면 물론 유월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화합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이때 우리 구미 선산지역은 즉 통합 구미시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같은 문화권, 생활권에 있는 북미 선산의 통합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토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통합 준비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저를 소개할 때 향토사학자다 이렇게 과분한 말씀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학자라는 역사사자를 쓰는 사학자가 아니고 저는 내 혼자 스스로 내 혼자 안되게 배운 사람이 돼서 스스로 사자 나 사자 사학자입니다. 그저 여러 교수님이나 사회 권위자들 가운데 섞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고, 또 이렇게 머리가 긴 오늘날까지 살 수 있게 돼서 이런 자리를 또 앉아보게 되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도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기 거지 없습니다. 주최하신 분이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진짜 대도금은 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마을마다 노인들이 계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뒤지게 삽장을 들여다보더니 기침을 한 번씩 하면 잠도 깨는 사람, 밤사이 못된 일 하다가 뒷문으로 도망도 치는 사람, 이래서 노인들이 삶을 일깨워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끊고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 시험 문제예요. 미국 대륙을 누가 발견했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났어요. 그거야 문제없지, 콜럼부스다. 적어였더니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는 순간에 입이 삐쭉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인디언. 콜럼부스가 미국 땅을 발견하기 전에 미국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아메리카 인디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미시에 20만이라는 외래 인구가 들어오기 전에 10만의 성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삶의 문화, 정신 문화를 이룩하면서 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20만 외래 인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산 땅에는 예부터 10만의 성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살던 성산 사람끼리 결혼 수에 따라서 구미시 따로 성산군 따로 되자 묘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나를 그래도 어떤 체미전 같은 금호산 체미전 같은 데서 놀러온 관광온 학생들에게 옛날 얘기를 들어 합니다. 하다 보면 야은 선생, 길재 선생 얘기도 합니다. 그래 한참 하고 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할아버지 그 야은 선생은 구미 사람입니까? 성산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물어요. 길야은 선생께서는 해평길씨인데 그 선조께서는 중국에서 옛날에 도래하신 분이고 고아 동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냉산 도리사에서 근공부를 하고 송대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여생은 금오산에 와서 금오산과 더불어 지내시다가 영원한 잠자리는 칠곡군 오태탕 남산달에 잠드셨습니다. 지금 바로 남구민다지에 이제 인기가 있는 그 마을 이모동에 지금도 그 산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구미시 사람입니까? 성산 사람입니까? 고아 사람입니까? 칠곡 사람입니까? 이제 좀 풀어져서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영남인제 반제 성산, 그 앞에 또 조선인제 반제 영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행리지에 이르기를 영남 땅 상주 남쪽에 성산이 있는데 성산이 상주에 비해 더욱 맑고 밝으며 뛰어났으므로
속담에 조선인재 반제 영남인재 반제 선산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문학에 뛰어난 선비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임진난 때 명나라 군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이를 시기해서 성산 비봉산 진액을 숯불로 찢고 쇠못을 박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양에 전기받은 금오산 아래 펼친 낙동강 들판은 그 옛날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된 신라 호국 정신의 밑바탕인 불교를 싹 틔운 uk호자 아도화상이 해평 모래장자의 샘물을 마시며 꿈을 이룩한 도리사가 있고 궁예와 견론이 결판을 내린 숭신산성 태조방천 이것은 내 나루다 한 여지인나루 어게이들 말게이들 정게이들 같은 이런저런 옛 사운드가 지금도 역사를 간직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구미시 통합 구미시 되겠죠. 구미시라고 했습니다. 구미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그 구미시가 그 공업단지와 같이 성장한 도시이므로 그 공업단지 개발 조성 및 앞으로 발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 구미공업단지는 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의지에 따라서 71년부터 금년 94년까지 1, 2, 3단지가 완료되었습니다. 3단지는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행정적인 준공은 연말에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 1, 2, 3단지가 총 530만 명으로서 지금 현재 약 392개 회사가 입주해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동 중인 회사는 약 286개 회사이고 금년도에 생산은 약 9조 2천억. 시민 여러분께서 9조 2천억 아마 그 감이 잘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경제기원에서 하는 국민총생산 GNP 기준으로 따지면은 구미시 성산 통합에서 지금 28만 정도 되는 그 기능이 약 국민총생산은 약 4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아직 저희들 국민소득이 작년에 기준하면 1만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미 시민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금년도에 한 67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약 4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종업원은 약 지금 6만 6천 명 정도 있는데 최고 많을 때는 약 7만 3천 명까지 있다가 그 업체에서 생산은 늘어나지만 자동화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530만 평이라는 그 공업단지를 그 조성했기 때문에 구미가 성산 부근에서 분해가 시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구미 공업단지는 계속 그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조성된 공업단지보다는 앞으로 조성될 그런 공업단지에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에 있는 공업단지라든지 뭐 업체에 대해서는 4단지가 언제 조성되겠는지 그리고 5단지, 6단지까지 조성되는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정부에서 90년에 그 발표한 KIT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입니다. 상공부 산하의 그 연구기관으로서 상공정책을 그 입안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기원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제기원에 자문을 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고 KIT 산업개발연구원은 상공자원부의 산업을 연구하고 상공자원정책을 기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장기 공업기반, 공장 용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저희들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공업화를 계속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 있는 공업 용지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장을 확장하고 늘려나가면 공업 용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는 그 국토가 좁기 때문에 그 모든 택지라든지 공장 용지 이런 게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단지를 많이 매립해가서
이용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90년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은 구미공업단지, 구미 주변의 공업단지가 약 1,500만 평.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유지 3단지가 530만 평이니까 앞으로 1,000만 평을 더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추진을 할 수 있느냐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는 공업용수를 줄이고 식수로 사용하는 이런 지금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간척지에 대단히 공업 분장이라든지 아산만, 지금은 조성되는 시와 남동지구의 공업단지겠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물입니다. 인천의 남동이라든지 바늘 안산 지역의 시와의 1,000만 평에 하루에 공업용수 3만 5천 톤 공급합니다. 구미에 하루에 27만 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업용수도 구미는 지하수를 팔지만 그 지역은 서해안 매립지역은 지하수를 팔 수가 없습니다. 저 땅을 팔면은 소금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수도권 광역 상수도 계획에서 팔당에서 물을 땡겨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물이 시와라든지 남동 앞으로 개발되는 아산만에서는 물이 아무 돈값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사우디 건설 붐이 일었을 때 사우디에 가면은 기름보다 물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생수값이 사실은 원유값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단지에는 물이 없는 데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또 공업단지를 하더라도 국가가 중요한 산업은 영위할 수 없고, 단순 조립이라든가 인력 그걸 이용한 조립산업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라든가 남동의 공업단지를 정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도시형 업종이라든가 중소기업밖에 들어갈 수 없고, 장치 산업을 필요하는 반도체라든지 예를 들면은 브라운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위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공단에 각 시도에서 많이 옵니다. 주로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이용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첨단산업입니다. 광주에도 첨단산업, 대구에도 성수에 첨단산업 유치한다고, 대전도 대적 그 지구의 연구단지에 첨단산업 유치한다고, 또 춘천에도 수도권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공업은 안 되고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각 시도에서 저희 공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첨단산업 한 것은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실리콘밸리가 한 군데 받고 일본도 적구바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공업도 뒤진 나라에서 각 시도별로 첨단산업을 한다 하는 그건 허구인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렇지만은 그 지방의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한다든가 그런 이유에서 첨단산업을 하겠다는데, 첨단산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유치해가지고 공업단지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첨단산업을 어떻게 유치하나 하면은 구미거치 만들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연한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업단지에 예를 들면 광주에 하남 공업단지가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공장도 다 분양돼 가지고 공장도 가동하고 있는데 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공단을 찾아와서 이야기가 우리보다도 별로 면적도 안 넓고 공장수도 별로 많지 않은데 구미만큼 그러한 경제적 유발기가 왜 없습니까? 하고 자기들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를 향한 그리고 1대1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선산 국민들이 소외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미시로 통합이 되면은 앞으로 구미나 선산은 구미시로서 명실상부한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수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미 공단 식당에도 필히 우리 지역의 쌀이 올라가야 되고 또 선산 지역에서는 채소도 많이 나고 사과, 수박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그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죗값을 받고 또한 시민들이 그렇게 싱싱한 그런 농산물을 사자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이 되면 구미시에는 시청에 대원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그 1년간 예산을 나오는 대로 대원행에 예치를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선산은 선산군 예산을 군농협금고에 예치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선산군 예산은 1년에 한 600억, 구미시 예산은 1,500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은 약 2,100억, 평잔액이 600억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이 600억에서 이익이 생기는 금액이 일반 예치이기 때문에 일반 예치는 연 3%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아서 은행이나 농협에서 그것을 굴리게 되면은 3%를 지하고라도 7%, 즉 6, 7은 40이 약 40억 내지 5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금이 날이 가물든지 태풍이 오든지 빈틈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고를 농협 금고에 시 예산을 예치해서 그 이익금으로 농민들이 유월 등으로 해서 정말 살기가 한다고 생각됩니다. 은행은 그 이익이 돌아가게 되면 소수의 주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뿐 시민과 농민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유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꼭히 그래야 된다고 사유됩니다. 지금 현재 선산군으로 봐서는 선산군을 제외하고 영칭도 구미시로 됐고 또한 금호공대도 거여동으로 거의 결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산군 농민들과 국민들은 구미시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금고만은 반드시 농협 금고를 유치해서 선산 국민뿐만 아니고 앞으로 선산 구미시가 하나의 구미시로 됐을 때 온 구미 시민이 그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사유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전의 뿌리는 흙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산군 농민들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산 농민의 회장님의 간절한 그 소망과 심부리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YMCA 김영민 총무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건단에 김수환 주인께서 쓰신 그 책 가운데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자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묻기를 자네들 아침에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활에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게 뭐 동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자의 말씀 그게 아니라고 해요. 뭐 밤이 다고 난 다음에 햇빛 도는 부분은 생활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뭡니까? 물으니까 선생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눈을 떠서 지나가는 이웃을 보고 그가 내 형제라는 사실을 느낄 때 그날이 바로 생활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구미 YMCA가 통합 구미시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을 가졌습니다. 약 769가 도달되는 그 가운데서 거기 있는 내용을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연결된 내용을
여러분 통해서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눴으면 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물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현재 구미에 살고 있는 구미나 혹은 선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주해 왔습니까? 물으니까 그 가운데서 약 한 81%가 이주해 왔다. 이주해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으니까 그 다음 이주해온 이유 가운데서 또 약 한 80%가 직장 때문에 왔다 그럽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구미 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당신이 구미에서 산 지는 얼마 됐습니까? 물은 이야기 가운데서 약 한 40% 가까이가 3년 이상이라고 저희들 선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미만이니까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서 그러면은 당신이 구미 시정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물으니까 그 가운데서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는 선문에 답변한 사람이 약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불만은 몇 프로냐? 불만도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전부 다 그저 그렇다나 아니면은 모른답니다. 시정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뭐냐면은 당신이 혹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시나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물으니까 거기에 물론 문항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뭐 사법 처리한다 아니면 뭐 시민단체에 고발한다 뭐 하는 이야기 나는데 그 이야기보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8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느끼지도 않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도 없다는 그야말로 냉소주의적인 형태가 구미 시민을 흐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 한번 정신을 차려봐야 될 그런 얘기 아니나 생각합니다. 그 뭐 도로교통 문제, 교육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인 줄 대답을 그런 문제로 답변을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답변도 물론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만 그 답변하고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미에 문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송 선생님 말씀 그리고 어떤 분 말씀하신 대로 구미에 문화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왜 문화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사실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참고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책으로서도 한 권이 충분히 넘을 만한 자료나 사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왜 문화가 없다 소리 나옵니까? 그 이야기는 고급 문화 내지는 선비 문화 형태의 문화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이 대중문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로 연결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화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구미라는 도시가 뭐냐? 처음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곳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다. 그 요소에서 교통 문제도 이야기 나오고 교육 문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곳에 여기에 뭐 답답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거냐? 시의원들 좀 못하면 어떡하냐? 나가면 끝인데 이런 구조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9월달 마지막 임시회 때 그 자리에 그날 하루 종일 방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구미시의 모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구미하고 선상이 통합되어 내년 1일부터 나갈 건데 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시는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느냐 아니면은 문제의 요소가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돼야 되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물론 시장은 그때 안 계셨습니다만 답변이 내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다 모르겠다로 끝났습니다. 계속 추궁해도 결과적으로 모르겠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공업단지가 어떻게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농촌 문제에서 이런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이 안 되면 압력을 행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시민의 간절한 사실조차도 있는데 그것조차가 지금 시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입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삽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김 회장님 많이 수수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적고 해서 그런데 그러나 저는 김 회장님 뜻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물론 YMCA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만 정말로 요즘 사람은 뭐였어야 됩니다. 돈으로 아니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오라 그러면 분명히 옵니다. 그 사람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을 때 참석하는 숫자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신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셔야 될 일 중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은 새로운 단체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의원을 뽑습니다. 우리가 지금 혈세로 바치고 있는 이 돈이 과연 어떻게 흘러나가게 돼서 정말로 날카롭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합된다는 얘기, 아까 농민에서 나오신 분 정말 공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흡수 통합이 아닙니다. 선산이 왜 선산이고 구미가 왜 구미예요? 이제 구미 선산이라는 말 없어야 된다는 얘기 같으면 선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현재 조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 이동에 금호공대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 금호공대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꼭 그거 가야 됩니까? 거기로 선산의 넓은 곳에 가서 인구 분산해야 하면 안 됩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2번 도로, 1번 도로에 크기 복잡한 차를 몰리는 것. 그 다음에 저기 심평이 그 복잡한 것. 인구 분산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정하게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 앞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식, 손자들이 마음 놓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체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과감히 잘라내고 거기에 대해서 돌 팔매질을 당할 만한 각오가 될 사람 그 사람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을 믿고 덕망을 믿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만족한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말 눈 번뜩 와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구미에 시민단체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91년도 저희들 지방자치 처음 실시하기 전에 구미에서는 물론 YMC도 있습니다만 가톨릭 근로자 회관이나 아니면 몇몇 단체, 불교 포교원 뭐 여러 단체가 모여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시민자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투표 감시자나 개표 감시자로 보내달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골프장의 그 문제,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문제,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만 지역적인 이기주의라고 욕하시는 어떤 형태의 반대나 저항도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형태를 이제부터는 결집해야 될 이야기가 왔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먹고 살기에 안 바쁘신 분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통합되든 안 되든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시민들의 반응, 즉 무관심은 통합된 구미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되는 즉 앞으로 통합 구미시 발전은 우리 구미의 소신 모두의 참여와 관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실한 YMCA 김영민 총무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선산청년회의소 김정만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의 조화로운 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선산군과 구미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구미시는 구미의 공업화 촉진과 선산의 넓고 비옥한 농토와
빛나는 문화유산이 한데 어우러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도농의 조화 있는 균형 발전을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통합구미시는 27만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더불어 잘 사는 보장,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는 행정의 경험도 없고 이러한 주제 발표를 많이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 선산 지역의 청년들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치상의 차이나 언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선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미시에서 전량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산군은 국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민의 어려움과 농민의 고충이 바로 군정의 어려움으로 직결되어 왔습니다. 특히 6월 협상이 타결된 후 국제무역 질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개방이 과속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은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농민들의 걱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선산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채소, 과일, 각종 토경작물 등 모든 농산물을 구미 시민과 각 회사에서 소비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구미시 지역 적재한 곳에 대규모의 상설 농산물 집판장을 설치하여 선산의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이곳으로 집결하고 구미의 시민들은 이곳에서 구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비싼 운임을 주고 서울 경기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보다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통 정보도 보다 빨리 입수함으로써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유리함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10 내지 2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미에는 금성사, 호릉 등 큰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회사에서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 선산 지역의 농가 또는 장목방과 계약 재배를 추진함으로써 생산자 입장에서는 계약만큼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과잉 생산으로 인한 판로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며 소비자는 항상 값싸고 신선한 농작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누가 추진하고 중간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행정에서 농협과 협조하여 대규모 상설 농산물 집판장을 설치하여 농협에서 운영하고 회사와 농가 간의 계약 재배도 농협에서 지도하여 행정에서도 협조를 해 나감으로써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만 정착이 되면 매우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히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선산 청년회 일소 김영만 회장님께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서 진정한 도농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구미와 선산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멋진 통합구미시를 만들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학박사이신 정선환 건공대 교수의 의견 발표 및 마무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뵙고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중부 신문사에서 이 기념 행사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공 분야가 기계공학을 하면서 주로 그 생산 자동화에 대한 분야가 제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관한 것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미에 와서 정착한 지도 벌써 20년이 금년으로서 만 20년이 되었고 자녀들을 이곳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첨단화하는 산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도를 안 하면 영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구미 지역은 2000년대에 첨단 기술 산업 도시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도 상공회의에서 주최한 21세기를 향한 구미광역 대도시 개발계획, 그다음에 선산군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선산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 목표는 우리가 산업도시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는 농촌의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시는 통합 이후에도 산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도시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산업화에는 공업화가 현재는 구미시의 중심이 되어왔고 공업도시로서 발전했습니다만 이제 선상과 통합함으로 인해서 농촌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또한 살려가는 그와 같은 산업으로 발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농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월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첨단 농업 기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이든 농업이든 모두가 첨단 산업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구미시는 첨단 산업 기술 도시, 또 다른 말로 테크노폴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미 테크노폴리스를 건설을 위한 같은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생소하시겠습니다만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 전통과 자연에 첨단 기술 산업의 활력을 도입하여 산업체, 학교, 주택, 주거 환경 이런 것이 조례에 21세기를 향한 지역개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테크노폴리스의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그다음 산업체, 그다음 여기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육과는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대학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학, 민관이 협력하는 그러한 그 체제의 산업기술 도시를 테크노폴리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 개발 능력 신장을 위한 산학연과의 연계가 취약하고 교육 문화를 포함한 주거 환경의 불량으로 고급 두뇌가 지방에 정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은 모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나는 그런 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크노폴리스 구상은 21세기를 향한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첨단 기술을 개발을 위한 산업체와 학교와 연구소와의 그 연계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난이라든지 교통난, 공해 문제 등 이런 것을 해결하고 있고 환경이 쾌적한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에 의하면 어떤 지역에서 이와 같은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첫째는 그 지역의 인구가 15만 이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산업체와 연계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공과 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를 보더라도 1970년대 초부터 구미공단이 설립돼서 오늘의 이기까지 정부 주도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에서 연구 검토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지방 정부 내지는 지방 민관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에 열어서는 지금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이 테크노폴리스가 지역마다 그 지역의 경제 내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현재 19개 지역이 그 신청을 해서 정부의 일부 도움을 받아가면서 활발하게 테크노폴리스로 발전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또는 어느 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관단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 발전하는 가운데는 각 기관단체가 종적으로 그 기관단체 나름대로 계획으로 충실하게 발전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발전 가운데 더욱 우리가 가속화시켜서 2000년대에는 가장 국가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도 모델이 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첨단 기술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학관민이 일체가 되는 그와 같은 연구 집단이 생겨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대학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기능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교육 기능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훌륭한 지도자적인 인격을 갖추고 또는 지식을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연구기관과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가 또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대학은 발전할 수 있고 또 그 대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대학을 교육하는 곳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하는 곳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 대학에 대한 그 바램이라든지 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잘 균형이 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기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고 앞으로도 1,500만 평이라고 하는 그런 앞으로 계획입니다만은 그런 공간이 발전된다면 지금 추세를 본다면 1,000여 개 이상의 기업체가 이곳에 집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로 볼 때도 연구기관은 대학밖에 없고 그 위에 기업체 연구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대전에 집적되어 있는 기업체 중앙연구소와 같은 것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지역이 산학, 연, 민관의 협조하에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산업과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구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테크노폴리스의 구상, 즉 우리 꿈이 선사의 전통과 문화를 접목시켜서 21세기 꿈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정상훈 교수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하신 의견 외에도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을 줄이고 글쎄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분 발표하실 분 혹시 있겠습니까? 없으시다면 일일이 메모하시면서 통합구미시 발전을 위한 토론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그 신광도 구미신문사 사장님께 한 의견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북 중부신문 창간 2주년 기념으로 이와 같은 범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김낙한 회장 그리고 김낙상 사장 이 형제분들이 남다른 소명의식과 또 불굴의 투지와 그리고 비시지 않는 봉사정신으로 이와 같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구미선상 통합 이후에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 범시민 토론회를 개최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처음부터 시종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이시고 시군통합 단장으로 계시는 이정희 단장님은 일찍 자리를 뜨셨습니다만 지금 6분이 정말로 우리 고장은 선비정신과 충절의 고장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디에 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향토사를 갖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한 우리 정석원 부장님이 구미공단 세계 어디나 하나도 유리한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고 또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극히 마음 든든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신적인 문화적인 바탕과 천혜의 하늘이 준 우리의 이 고장의 혜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천신은 불여지리요 지리는 불여인하라 했습니다. 하늘이 준 혜택 참으로 큽니다. 또 우리 지역의 공업단지나 또한 우리 그 기름진 옥토를 갖고 있는 성산 땅을 생각하면은 시적인 위치도 큰 우리에게 보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일으켜내는 우리 인간들의 화합, 일치된 마음으로 비례지향적으로 나간다면은 우리 고장은 참으로 축복받는 발전된 지역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지 85%가 전일 인구입니다.
공단운동장에 전국 행사가 벌어져도 왜 이 사람이 역전해서 물으면 그런 거 합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인지 나그네인지 모르고 정착의식이 없고 무관심, 냉소적인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각급 기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주민의식을 불러넣는데 우리는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만 그 지역을 이끌어가고 못난 사람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장 못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역사를 이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1차적으로 문제는 통합 이후에 시군민이 정서적인 화합을 해야 되고 또 군을 통합하는 것은 이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광역화된 도시 그리고 이제 우리 김실경 회장님하고 김영만 제2시 회장님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도농복합이라는 대단히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구리시와 또 멋진 생산을 해내고 있는 성산군의 생산품을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관계기관과 또 단체는 줄기차게 노력을 해서 바로 도농복합을 이룩하고 그 광역화된 도시를 이룩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정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 70년대 공단 조성할 때는 수출을 제일주의라 해가지고 꾸미공단 입주자들은 왕자보다 더 대접을 했습니다. 다소 전기, 수도 뭐 잘못했더라고 어쨌든 공단에 유치를 하려고 해서 많은 특정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경제나 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는 했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하나의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 많은 기업체들이 이 지역에 환원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좀 그런 자세가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대학 졸업자 하나 대기업에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미공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 한 조 2, 30만원 지역을 위해서 내놓을 회사 임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업도 발전하고 국가에도 기여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좀 더 봉사하고 복지시설을 통한 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업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오늘 공교롭게도 기업체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 느끼면서 끝으로 중부신문의 발전과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가 자주 열려서 시민화합과 시민의 주체성과 시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하면서 두손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통합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를 주재해 주신 김낙한 경북 중부신문회의 폐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분들이 계셔서 잠시 하루 특서 토론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그 신문을 통해서 오늘 그 발표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해서 만들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그 여기에다 또 보충을 해서 상세적으로 다 발표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흥이 좀 덜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세밀히 해서 좀 더 보충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해서 책자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이런 희망들을 앞으로 많이 배포할까 합니다. 저희 요번 20면 저희 신문이 요번에 20면이 만들어집니다. 20면이 만들어지는 와중 하에서 오늘 토론회에 관계되는 모든 상세적인 내용을 수록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신문을 통해서 보시겠지요. 제가 참 많이 속이 일침에 상했었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끝까지 정말 참 감사하도록 많이 불편하신데 참아주시고 들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 느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사진 안내 일어나주세요.